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강원 지역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버스업체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도 내지 못해 버스기사들까지 대출 규제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이 강원이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부의 금융 지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의 예측치보다도 6년 빨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을 앞둔 거대 양당의 강원 지역 지원 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춘천과 원주를 찾아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춘천을 방문한 지 나흘 만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춘천에서 현장 선거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통합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 후보인 김진태 한기호 후보, 강릉 홍윤식 후보, 미래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김기선 염동열 선대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난 데다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당장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장 쉬운 방법이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통해 가지고서 오면은 내일이라도 당장에 예산을 가져가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춘천 명동에서는 지원 유세도 펼쳤습니다. 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3선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며 현 정부가 강원도에 준 것이 무엇이냐고 정부 비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미국 교수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넘기는지 모르지만 경제의 지옥문에 직면할 거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김기선 염동열 선대위원장은 강원도 출신 인사 5명을 비례 명단에 포함했다며 도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 춘천을 찾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을 후보인 허영 정만호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들고 온 통합당 선대위원장과 평화경제론을 들고 온 민주당 선대위원장. 춘천과 강원도 표심을 누가 움직였을지 결과가 판가름 날 총선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을 고민할 정도로 도내 버스 업체들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는 4대 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 버스기사들까지 대출 규제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서 3년 가까이 시내버스를 운행한 53살 A씨. A씨는 지난달 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4대 보험료를 2달가량 체납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액 산출하고 진행을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메시지가 하나가 보험료 미납으로 안 된다. 버스 업체에서 코로나19로 자금난이 심해지자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A씨를 비롯한 일부 버스 기사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할 분도 있을 건데 이제 다 막히는 거죠. 결국은 카드 대출도 안 될 거고 은행 대출도 안 될 거고. 버스 기사들의 4대 보험료는 여전히 한 달씩 밀려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각종 버스 부품 비용, 식당 운영비까지 연체되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는 매달 8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버스 이용객은 춘천에 확진 환자가 생긴 이후 크게 줄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익이 나던 노선도 이용객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150개, 200개 정도 찍어요. 이거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한 700개, 800개, 많을 때는 한 1000개 찍을 때가 있었는데 학교 개학이라도 기다려봤지만 초중고와 대학까지 온라인 강의로 대체돼
역시 기약이 없습니다. 최근 원주에서는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자 한 업체가 휴업을 신청했는데 춘천 시내버스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일시 휴업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4.15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정치권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어 자금난에 빠진 춘천 시내버스가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신생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본격적인 날갯짓을 하기도 전에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정부의 금융 지원에서도 제외되면서 그동안 특별 배려를 요구했던 지역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플라이강원의 국제선 운항은 멈췄고 제주 국내선은 승객이 감소한 채 하루 한 편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에 날개가 꺾인 플라이강원을 돕기 위해 도민들이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손실보전금 등의 명목으로 추경 예산 29억 원을 편성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고 도민회, 중앙회, 시군 번영회 등은 플라이강원이 출시한 무제한 탑승권 구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억 5천만 원 상당이 판매됐습니다. 플라이강원도 직원들의 휴직과 임원 급여 반납 등 자구 노력을 하고 165억 원 상당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정부에서 지원책 절실합니다. 지방공항에서 신생항공사로서 지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업자에게는 사실 혼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부의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3천억 원의 긴급 지원에서 플라이강원만 제외됐습니다. 대출 조건으로 요구한 3년치 실적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에 지금까지 플라이강원이 빠진 데 대해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신생항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유령공항이던 양양공항을 살릴 필요성이 있어 삼수 끝에 면허를 획득하고 운항 증명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경영 잘못이 아닌 재난에 가까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잣대를 마련해 지원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항공사 면허를 발급해 줬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우로 지원을 해줘야 맞고요. 계속 배제시킨다면 산업은행이나 기재부나 항의 방문해서 현재 플라이강원의 자본 잠식률은 50% 정도로 알려진 가운데 출구가 어딘지 알 수 없어 사업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과 함께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강원도가 이른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경제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사회가 붕괴되는 말 그대로 지역 소멸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강원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0만 8,835명, 전체 인구 153만 9,577명의 20.1%로 유엔의 초고령 사회 기준을 넘겼습니다. 전국에서는 전남과 경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시군별로는 양양의 노인 인구 비율이 29.2%로 가장 높고 원주가 14.6%로 가장 낮았습니다. 고성과 영월, 횡성 등 군 지역이 대체로 높았고 춘천, 속초, 동해 등 시 지역이 낮았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08년 노인 인구가 14%를 초과한 고령 사회에 들어선 지 12년 만에 20%를 초과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의 국내 전체 예상보다 6년 빠른 겁니다.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게 주요 원인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강원도 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는 8만 3천여 명 늘었지만 15세 미만 인구는 7만 1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출산 장려에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는 걸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의 고령화 문제가 타 시도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합니다. 고용률은 58.1%로 전국에서 하위 네 번째, 실업률은 상위 세 번째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6명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040년이면 그게 1.1대 1이 되는 거죠. 젊은 인구층을 유입하거나
또 유치를 억제하는 그런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면서 경제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하는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말 그대로 지역 소멸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의 유출을 막고 수도권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과 철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3명 추가돼 도내 전체 환자는 49명으로 늘었습니다. 춘천에서는 지난 4일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직장인이 자가격리 중 어제 저녁 양성 판정을 받고 원주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철원에서는 앞서 고석정 호텔 목욕탕을 들렀다 감염된 철원 3번 환자의 남편인 6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요양보호사인 3번 환자의 보살핌을 받아온 80대 남성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돼 강원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춘천시가 지역에서 발생한 7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석사동 애막골길 단독주택에 사는 30대 여성은 지난 4일 미국에서 입국해 부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춘천으로 왔으며 자가격리를 하다 5일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이후 양성 판정을 통보받고 현재는 원주의료원에 입원됐습니다. 춘천시는 이 여성과 함께 입국한 남편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춘천 시내버스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허영 후보는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 시내버스 문제 해결과 버스 공영제 시행을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버스 노선 원상복귀 공약에 대해 또다시 버스 회사의 파산을 되풀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후보 측은 버스 공영제를 실체 없이 다급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노선부터 원상복귀시키고 공영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도내 선거사범 13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선거벽보 훼손 5건과 부정선거 3건, 시설물 설치 위반 2건 등 모두 13건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9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은 현수막 벽보 훼손이나 선거폭력,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56번 국도에서 24톤 탱크로리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벗어나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57살 김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탱크가 분리돼 경유가 일부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내리막길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학교에 납품 예정이던 도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고가 322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판매가 어려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고량은 322톤가량으로 감자가 가장 많은 230톤을 차지하고 당근 7톤, 시금치 2톤 등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꾸러미를 공동 구매하고 새로운 판로 개척에 나서는 등 피해 농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한양대 극자외선센터가 오늘 강원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신규 방사광 가속기 춘천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태양빛 밝기에 100억 배에 달하는 방사광을 이용해 반도체와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만약 춘천에 방사광 가속기가 유치되면 2022년부터 6년 동안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일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직원이 배치됩니다. 인제군은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 특별 지원과 실업급여 수급자 등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일주일 만에 신청자가 550여 명에 달하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이번 주부터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마다 전담 인력 3명씩 모두 18명을 배치하는 등 전담 창구를 운영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유료 공영 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철원군은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됐던 이평리와 와수리 지역 노상 주차장을 6월 말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인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원 행복 더하기 안심 유치원 10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공립 6곳과 사립 4곳으로 유치원 한 곳당 6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장 평가를 통해 2차 운영비로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